싱가포르는 4월 9일 어제 287케이스가 늘어났어요. 이 전염병이 생기고 하루 확진자 수로는 가장 큰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1901케이스가 됐습니다. 어제 287케이스 중에서 200케이스가 넘는 게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숙소는 한 방에 여러 명이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구조긴 하거든요. 게다가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나갔고, 일을 나가면서 거기서 또 많이 전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노동자 숙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테스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밝혀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한 종교 집단에서 한 명이 발생하면서 그 집단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싱가포르도 어쩌면 이런 노동자 숙소 위주로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더 퍼지는 걸 차단하고 이미 걸렸던 사람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 질병이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증상이 가벼우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거든요. 나도 언제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내가 또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 같아요. 한국도 초창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어서 좀 안심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다가 31번 환자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웠다가 지금은 다시 또 안정기를 찾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에는 오히려 싱가포르이 중국이랑 일본 크루즈선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지만 그렇지만 하루에 10명, 20명 이 정도 안팎으로 안정화된 게 한 달 이상 그 정도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증상에 사람들이 모르고 서로 전파시키고 이게 지금 발견되니까 하루에 갑자기 287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은 적게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가벼운 증상 사람이 모르고 또 퍼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수요일부터는 학교가 휴교를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10,000건 이상의 서면 공고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면 공고가 뭐냐면은 화요일부터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음식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서면 공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임시조치법에 따르면은 위반한 사람은 최고 10,000불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대 6개월의 징역을 가거나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위반하면 최대 20,000불의 징역 12개월이에요. 이게 최대치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볍게 어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10,000불하고 6개월 징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위반을 하면 엄격한 서면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에는 물론 가벼운 위반이겠죠. 300불의 벌금을 하고 세 번째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법정에 기소가 된대요. 이거를 일부러 어겼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심한 경우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첫 번째 위반될지라도 기소될 수 있고 후속 조치를 위해서 경찰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대부분의 운동시설은 다 문이 닫았지만 스테디움은 문을 닫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부터 스테디움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됐나 봐요. 운동을 하러 나가더라도 가급적 멀리 가지 말고 집 주변으로만 가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게 뭐 금지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를 금지하는 지침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웹마켓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전통시장 같은 건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고 그것도 좀 자제해달라고 신문에 나왔고요. 꼭 나가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제부터는 그것도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께서 감염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은 차일드케어 시설에 맡기고 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맡기면 5월 4일까지가 이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맡기면 5월 4일 안에는 아이를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될 거라고 하면서 일단 당장은 시간을 좀 주겠대요. 그동안 마스크를 준비하고 하라는 시간을 주고 곧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법칙을 곧 제정할 거라고 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미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원격 수업을 하는데 줌을 이용해서도 하나 봐요. 선생님하고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해커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이상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부터는 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염병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굉장히 마일드하거나 아니면 많이 나은 사람들 위주로 지금 일부 사립병원하고 리조트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엑스포에다가 또 시설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픈 공간이라서 저는 좀 염려스러운데 여기까지 환자들이 갈 만큼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303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2030년까지 그 음식 필요량의 30%를 싱가포르 내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3030 목표거든요. 현재는 지금 식품의 10% 미만이 싱가포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030 목표를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계란이랑 채소랑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더 추가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이 앞으로 테스트를 더 늘릴 건가 봐요. 기존에는 종합병원에서만 테스트를 했는데 20개 폴리클리닉에서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클리닉 몇몇 클리닉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크웨이 쉔톤 체인 클리닉들하고 레플스 메디컬 그룹의 클리닉들에서 일부 클리닉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집은 거의 자가격리 수준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레드마트를 가장 메인으로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오픈 테이스트라고 야채랑 과일 같은 게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래에 들어서 딜리버리가 쉽지 않으니까 같이 추가로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한국 식품을 살 수 있는 할인마트하고 한국촌 인터넷 슈퍼마켓하고 이렇게 총 4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돌려가면서 사용하다 보면 크게 마트 안 나가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드마트는 요즘 주문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주문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매번 레드마트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레드마트 처음 화면에 보면은 그 감염병 상황이다라고 뜨는 게 있어요. 리드 모아를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우리 지역에 언제 배달이 오는지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우편 번호를 넣으시면 그 지역에 언제 배달이 되고 언제 주문이 가능한지 뜹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또 오다를 할 수가 있거든요. 10시부터 오다가 가능해요. 제가 한 11시쯤 들어가니까 벌써 앞 시간 딜리버리는 다 끝났고 오후 딜리버리들은 남아있더라고요. 요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레드마트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딜리버리 가능한 날짜를 찾느라고 시간 안 보내시고 그 해당 날짜에만 들어가시면 아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감염자 숫자가 50명 이하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대구에서 감염자 0명인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고생해주신 의료진 분들하고 전국에서 오신 운전해주신 분들 그리고 간호장교 분들 다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언제 어디서 조용하게 또 퍼뜨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